여러분, 가계소득이 폭망했다. 이것은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충격입니다. 정부가 보는 건 다르지만 실질적으로는요, 가계가 지금 버는 게 없어요. 근로소득도 줄어들고 사업소득도 줄어들고 재산소득도 줄어들고 그야말로 최악의 행진이다. 저는 그렇게까지 평가합니다. 문제는 가계는요, 최고의 소비의 주체입니다. 소비의 주체가 버는 돈이 없다. 일해서 버는 돈도 없고 사업에서 버는 돈도 없고 재테크에서 버는 돈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여러분, 소비가 그만큼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생깁니다. 안 그래도 대한민국은 지금 소비가 나쁜 편이잖아요. 여기에 가계 소비까지 많이 줄어들게 되면 우리 경제가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지금 우리 경제 상황 쉽지 않습니다. 정부가 어제 발표한 내용을 보면요, 가계소득이 늘어났다 이렇게 발표가 나와요. 이게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거든요. 통계청에서 발표한 1분기 가계동향 조사에 보면요,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이 438만 4천 원으로 지난해보다 0.4% 증가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0.4%. 그런데 이게 여러분, 작년하고 또 통계 기준을 바꿨어요. 또 통계 기준을. 미쳤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미쳤다고 생각해요. 또 통계 기준을 바꿔갖고 0.4% 늘어나게 만든 거예요. 지금까지는 2인 가구 이상 비농림 가구만 지금까지 조사를 해왔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올해 1인 가구도 집어넣고요, 농림 어가도 지금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0.4예요. 야, 이거 도대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지금까지 하던 대로 해봤더니 여러분 0.7%나 떨어졌습니다. 0.7%나. 2인 가구 이상 비농림 어가만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0.7% 떨어졌어요. 이거는 엄청나게 떨어진 겁니다.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이 폭망한 수준이에요. 폭망한 수준입니다. 여러분, 저는 경제 지표를 분석하면서 늘 제가 놀라는 게 이런 건데, 통계 조작이잖아 이거요. 조작 아닌가요? 정부는 아니랍니다. OECD 기준을 맞췄대요. OECD가 경제협력개발기구인데 거기에 기준에 맞췄대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왜 안 맞췄나요? 통계라는 건 우리나라에 어울리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어울리는 거. 그러면 전통적으로 간섭적으로 해왔던 것을 왜 이렇게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유독 바꾸냐고요. 도대체 통계청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문재인 정부의 하수인이냐고요. 저는 통계청 직원 중에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계실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문재인 정부의 하수인입니까? 아니면 우리 국민들에게 왜 이런 거짓된 그리고 조작된 통계를 우리에게 이렇게 보일 수가 있는 겁니까? 도대체 통계청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게 정신이 있는 거예요? 국민이나 국가에 대한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까? 저는 너무 분노합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제가 이렇게 분노하는 이유는요, 통계청의 자료는 이게
대한민국의 기반이에요. 기반. 통계가 틀리면요, 신뢰의 문제가 생깁니다. 신뢰의 문제가. 신뢰의 문제가 생기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 폭망할 수도 있어요. 붕괴할 수도 있어요. 경제는 심리라고 했잖아요. 이 심리의 핵심은 신뢰입니다. 신뢰가 무너지면 이 기본적인 경제조차도 안 믿게 돼요. 심리로 평가하는 게 경제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통계가 무너지면 대한민국만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세계에서 보는 대한민국의 시각까지도 무너집니다. 내부만 무너지면 다행이게요. 저는 그래서 너무너무 위험합니다. 너무너무. 다음 정권이 누가 된다고 하더라도요, 이거 통계 바로 잡아야 합니다. 통계 바로 못 잡으면 우리 그리스 됩니다. 그리스가 바로 이 국가 회계 조작을 하다가 결국은 나라가 적골이 됐잖아요. 우리도 저렇게 돼요. 좋은 지표만 계속 빼주니까 우리가 좋은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했던 거하고 완전히 다르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거는요, 그 놀라운 거는 이 통계의 기본 지표가 틀리니까요. 1인 가구나 농림어가까지 포함을 시킬 때와 안 시킬 때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니까 5분위 배율이라고 이야기하죠. 소득 격차, 빈부 격차를 나타내는 비율 말입니다. 그 비율도 달라집니다, 여러분. 완전히 달라집니다. 처분 가능 소득 5분위 배율이라는 건 내가 처분이 가능한 소득을 가지고 5분위 배율을 내봤더니 2인 이상 농림어가를 하니까요. 2인 이상 농림어가를 하니까 이게 낮아져요. 낮아진다는 것은 배율이 축소된다는 거, 좋아진다는 이야기잖아요. 좋아진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해보니까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해보니까 이게 나빠지고 있습니다. 5분위 배율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게 처분 가능 소득이니까요.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처분 가능 소득이니까요. 이게 높아지면 좋아진다는 뜻이에요. 좋아진다는 뜻이. 낮아지면 나빠진다는 뜻이고요. 저는 이렇게까지 처분 가능 소득 배율을까지도 이렇게 조작이 되고 망가진다는 자체가 저는 창피하고 또 창피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돼서는 안 되거든요. 이렇게 돼서는 실질적으로 여러분, 실질적으로 지금 정부가 쉽게 말하면 1인 이상 가구에 대해서 소득을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됐냐면 다 떨어졌어요. 기준을 바꿨는데, 통계 기준을 바꿨는데도 근로소득은 마이너스 1.3%, 사업소득 이것도 마이너스 1.7%, 재산소득 14.4% 줄어들었습니다. 이전 소득만 늘었어요. 이전 소득만 16.5%, 비경상소득은 26.2%나 떨어졌습니다. 이러면 가구가 폭망 맞죠.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의 성장 정책 완전히 대실패한 거 맞죠. 정부가 올 1분기가 경제가 회복되는 시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정부의 핵심 정책인 소득주도의 성장 정책이 빛을 발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빛을 발한 것이 아니라 지금 오히려 망가졌습니다. 정부가 주는 돈 때문에 약간 좋아졌다. 16.5%가 늘어났는데 이전 소득이 정부가 준 긴급재난지원금입니다. 이것 때문에 통계 기준을 바꿨는데도 0.4%가 늘어난 겁니다. 결국은 여러분, 우리 가정들 말입니다. 정부가 돈을 주는 것 때문에 버텨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만큼요. 그만큼 지금 우리 가게는 그 어느 때보다가 심각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정부가 통계를 바꿔서 이렇게 바꿔놨는데 0.4% 늘어났다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안에 들어가 봤더니 안에
세부적으로 들어가 봤더니 근로소득도 1.3%, 상업소득, 일에서 번 손도 1.6%, 그리고 재테크도 재산소득도 14.4% 다 줄어들었잖아요. 이전 소득만 유일하게 늘었습니다. 이전 소득만. 지금 문재인 정부의 민낯입니다. 이게. 이렇게 가면 그리스처럼 제가 나라 망한다고 이야기하는 게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자꾸 통계 조작을 하죠? 통계 조작을 하면 할수록 지금 우리 경제는 그만큼 최악으로 갑니다. 최악으로. 여러분 가계의 지출도 한번 보세요. 가계의 지출. 진짜 가계 지출 보면 충격적입니다. 충격적. 왜 충격적이냐고요? 여기 보면 주류 담배 보세요. 주류 담배. 주류 담배가 6% 늘었습니다. 6%. 6%.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경기가 좋아지면 주류와 담배가 좀 줄어듭니다. 이게 주류와 담배가 늘어난다는 것은 국민이 지금 그 고통 속에서 술로 달래고 담배로 달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출이 좋아졌다. 이게 좋은 게 아니라 이거는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줬기 때문에 좋아진 거예요. 1.6% 늘어났다는 것은요. 나머지는 보면요. 주류와 담배가 늘어났다는 거. 식료품, 식료품이 7.3% 늘어났고요. 주거 수도 광열비도 6.8% 늘어났어요. 집콕했으니까. 가정용품 가사 서비스 14.1% 집콕했으니까 당연히 늘어나죠. 그러나 보건 줄어들었죠. 교통 2.9% 안 돌아다니니까요. 통신은 집에서 하니까 늘어났을 거고요. 오락 문화 안 갑니다. 9.4%. 교육 이거 온라인으로라도 교육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음식 숙박 다 줄어들었습니다. 기타 상품. 여러분 제발 문재인 정부는 국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국민을 생각해야 됩니다. 오로지 권력만 생각하잖아요. 건불 10년 하무 11용이라고 했습니다. 권력은 10년을 못 가고 꽃은 열흘을 불지 못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더 열심히 살 수 있고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국가를 만드는 게 나라의 책무 아닌가요? 저는 나라가 이렇게 철저하게 권력 지향적으로 간다는 것 저는 사실 처음 봤어요. 저도 기자 생활을 거의 다 합쳐서 한 30년 정도 했는데 어떤 정부도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정부도 권력이 우선이 아니었습니다.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 좌파 정부라고 이야기해도 저는 그 당시에 기자 생활을 해서 현장에 뛰어다녔거든요. 국가가 잘못했으면 정부가 잘못했으면 잘못을 시인하고 시정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는 잘못했다는 것도 없거니와 나라 국가를 마구 퍼쓰는데도 미안함도 없고요. 본인들은 다 해먹으면서 남이 해먹는 것에 대해서 못 참아. 내로남불이 너무 심해요.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가야 되는 건가요? 제가 기자 생활을 그렇게 오래 할 동안에 이런 정부 처음입니다. 이런 정부. 이대로 가면 안 돼요. 저는 국민이 계속 견제를 해주지 않는 한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발 참 그런 생각까지 드네요.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을 살려주십시오. 저는 그 말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저는 방송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도대체 경제를 왜 이렇게 하는지를 계속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진짜 바뀌는 그날까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